첫 번째 사연은 리버님이 제보해주신 빙의된 사람의 집에서 겪은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과거 저와 평소처럼 연락을 하고 지내던 무속인들이 있었는데, 그 무속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최근 본인에게 온 손님 중에 의뢰가 들어온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리버님이 후일담도 보내주셨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길 바랄게. 이 이야기는 한 아파트에 사는 모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40대 후반의 여성이 17살의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대.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딸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반말도 하고 정신착란 또는 정신이 안 좋아 보이는 행동을 했다고 해.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상태가 심각한데도 딸은 학교 생활을 자퇴하고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어머니분께서 이혼 후에 딸을 혼자 키웠기 때문에 딸한테 소홀해서 그런가 싶어서 괜히 죄책감도 들었다고 했지만, 가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심지어 나중엔 자해 증상까지 생긴 거야. 그리고 혼잣말도 중얼거렸는데 눈빛이나 목소리가 다른 사람처럼 바뀌는 걸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지.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사를 받는데 무속인은 빙의로 추정이 돼서 딸을 직접 봐야 정확히 알겠다고 했대.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미 딸한테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즉, 그 어머니는 딸이 하기 싫다고 하면 병원도 같이 못 갔고 집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된 거야.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줘야만 했고, 그렇지 않으면 폭력을 쓰거나 집 안의 물건들을 부수는 상황까지 생겨서 사태를 수습하기가 어려웠다고 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은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면서 딸을 최대한 피해서 생활을 이어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무속인에게 굿을 하겠다고 한 거지.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빙의 치료도 당사자가 직접 와야 하는데 어떻게 데려올 방도가 보이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내린 결론은 무속인이 굿을 할 때 같이 일할 건장한 남성분들을 섭외했고 그 분들을 통해 집에서 데려나와서 굿판으로 향했다고 해. 순순히 따라갔냐고? 그것도 아니야.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남성들한테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거야. 그렇게 굿판이 진행이 되었고, 굿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사람들한테 욕설과 흥분된 행동을 보이면서 결국 안전을 위해 포박을 했다고 들었어. 그리고 굿이 전부 끝나고 나서 굿을 진행을 했던 법사분께서 무속인과 어머니한테 빙의 치료는 잘 되었지만 그 이외에도 정신과 치료는 무조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대.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여성분은 무속인을 다시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다고 해. 달라진 게 없었던 거지. 의아했던 무속인은 정신과는 가봤냐고 물었는데 여성분 말로는 저항이 심하고 폭력을 쓰려고 해서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난처했던 무속인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굿판이 끝나고 원래대로라면 집까지 가서 신령님들을 통해 집안에 있는 것들을 거두어 주거나 하는 행위를 자주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랬나 싶어서 여성에게 제안을 하나 한 거야. 1시간, 2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딸을 데리고 외출을 하시면 그때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날짜와 요일을 정했고 시간이 다가왔어.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상세하게 아냐고? 그 집을 내가 같이 갔기 때문이야. 같이 가게 된 경위는 당시 무속인이 여러 짐을 챙겨서 그 집으로 향해야 했는데 그 무속인 혼자 단독으로 가지 않고 같이 동행하는 무속인 2명이 더 있었거든. 근데 그날 우연히 내가 오전에 약속차 들렸고 우리 집 가는 방향 쪽하고 비슷해서 차를 얻어 탄 김에 얼떨결에 그 집에 가게 된 거야. 그 평범한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된 아파트였고
층수는 7, 8층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그때가 밖은 아주 더울 때였는데 그 집에 들어선 순간 아주 냉랭하고 서늘한 기운이 돌더라고. 오후 1~2시쯤으로 기억하는데 그 시간쯤이면 보통 해가 있어서 밝아야 하는데 해가 들어와도 어두컴컴했고 오히려 집 안은 춥다는 느낌이 강했던 거야. 그렇게 딸이 있는 방으로 향했는데 바닥에는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들이랑 어질러진 물건들, 그리고 암막 커튼으로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게 만든 방이었어. 그렇게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고 무속인들이 오방 깃발과 오색청 같은 걸 꺼냈지. 무속인들이 신령님들 중에 신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신령님이 주로 귀신이 붙어있는 것을 떼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 그리고 무속인이 갑자기 휘파람을 불면서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막 이런 말도 했고 소리도 지르면서 집안 구석구석에서 테마 행위를 시작했지. 나는 그 집에 10분 정도 있으니까 춥기도 하고 하품이 너무 나와서 현관 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행위가 다 끝나고 내가 왜 을씨년하게 춥고 하품이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빙의굿은 다 되었지만 집안에 남아있는 귀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냥 일반적이라면 귀신을 보고 느낄 수가 없지만 선천적으로 영감이 예민하거나 기가 허약하다면 나처럼 머리가 무겁다든지 하품이 나온다든지 어깨가 무겁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으로도 발현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모든 테마 행위가 끝나고 나서 오색천을 찢어서 내 몸에도 테마 행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집을 나왔지. 근데 집을 나오는데 밖은 참 따뜻하고 오히려 더운 쪽에 가까운 거야. 집 안의 분위기와는 대조가 될 정도였어.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너무 기묘한 체험이었어. 마지막으로 리버님의 후일담을 들으면서 첫 번째 리버님 사연 마무리할게.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집안에 이상한 인형을 쌓아두고 있어서 굿당에 들고 가서 전부 소각을 시켰다고 했어요. 무속인의 말로는 딸은 결국 정신적인 문제도 존재를 하고 영가가 같이 씌인 문제도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집에 지속적으로 가서 거두어주는 행위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고 나면 잠깐 괜찮아진 듯 했는데 다시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서 그러질 못했다고 그러더군요. 결국은 어머니와 무속인이 논의하에 집안에 CCTV들을 설치하게 되었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몇 개월 뒤 딸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두 번째 사연, 기묘한 택시 손님. 이 사연은 제보자 비타님이 제보해주신 이야기야. 비타님 시점에서 이야기 시작할게. 이건 내가 몇 년 전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야. 택시 기사님이 밤 11시쯤에 경기도의 땡땡 공동묘지 근처에서 한 여자랑 남자아이를 태웠다고 해. 그런데 출발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이가 고개를 돌리더니 차 뒤쪽을 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야. 기사님은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러더래. 엄마, 공동묘지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와요. 불꽃같이 변해서 날아오고 있는데 얼굴만 보여요. 그리고 저한테 반갑게 인사해요. 근데 기사님이 사이드미러로 보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잠시 후 차에 있던 남자아이가 창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하더래. 엄마, 어떤 애가 차에 매달렸어요. 저를 보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있어요. 기사님은 도대체 왜 저러나 해서 헛기침을 했는데 그 순간 애 엄마가 좀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해. 많이 낯설으시죠? 이해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영이 맑아서 그런 거랍니다. 근데 그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성은
상당히 미인이었고 엄청 신묘한 분위기를 갖고 있었대. 조금 부티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 그래서 기사님은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잠시 후에 남자아이가 또 이상한 말을 한 거야. 이번에는 조수석 쪽을 보면서 웃으면서 말하더래.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조수석에는 아무도 안 타고 있었는데 애가 또 왜 저러나 싶어서 기사님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남자아이가 또 말을 한 거지. 그래? 죽은 지 오래되었구나. 그럼 우리 엄마랑 나이가 비슷하겠네? 그래서 이번엔 기사님이 좀 놀라서 그 누구랑 이야기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남자아이는 해맑은 표정으로 아저씨 옆에 여자예요. 이랬다는 거야. 이때 기사님은 그냥 내려 이 미친 것들아 하고 길가에 차를 세워 쫓아내고 싶었는데 아이 엄마의 그 신비하고 카리스마 있는 기운에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혀를 차면서 아이가 안 됐어. 실성한 건가? 아이 엄마가 불쌍하네. 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아이가 자신의 엄마한테 귓속말로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조금 커서 기사님 귀에도 들렸다고 해. 엄마, 실성한 게 뭐야? 그리고 아이 엄마는 아이의 무릎을 살짝 움켜쥐고는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가져다 대면서 쉿! 이라고 했는데 택시기사님은 이때 정말 혼이 나가는 줄 알았대. 자신이 분명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아이가 그대로 말한 거지. 아직 목적지까지 시간이 남았고 기사님은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만회하고자 라디오를 조금 크게 틀었다고 해. 라디오에서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왔고 조금 진정된 기사님은 잠시 후 그 손님들을 도착지에 내려주고 그날은 더 이상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일찍 귀가했다고 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내가 택시에 탔을 때 해줬는데 기사님이 하신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그런데 말이죠 손님. 참 특이한 게요. 그때 제가 태웠던 모자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귀신 같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요금도 지불했고 그리고 내릴 때 문도 열었거든요. 귀신은 아닐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져. 도대체 뭐였을까? 그냥 내가 무서워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분명 사람의 외양을 하고 있되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자꾸만 강하게 들어. 그리고 하필 그때 땡땡 공동묘지 주변을 지나고 있어서 더 무서웠던 이야기였어. 비타님의 사연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일단 첫 번째 리버님 사연은 이 사연을 받고 처음에는 그냥 정신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눈빛과 목소리가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는 점에서 빙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 과연 그 방에 왜 그런 귀신들이 많은지 그리고 언제부터 귀신들이 스며든 건지 후일담을 들어보니 좀 안타까운 것 같고 리버님께서 직접 몸으로 느끼셨으니 더 무서웠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비타님 사연은 택시기사님 입장에서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 왜냐면 아이는 그렇다 쳐도 엄마의 태도가 너무 태연하고 뭔가 기묘한 기운도 내뿜었다고 했잖아. 나는 귀신일지 사람일지 좀 헷갈리지만 만약 귀신이라면 그 공동묘지에 이제 묻힌 모자가 생전 살았던 집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집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어. 너무 무서웠던 사연들이었고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